(6월 17일) 금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헌을 정세균 의장이 입을 떼자말자 곳곳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석 행자부 장관은 진박 마케팅의 핵심 당사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등 주요 실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각 언론사와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단지 이 초선 의원 한 명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하자마자 개원사에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국회 사무총장을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내세우고, 어제 또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매듭 짓기를 희망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대 국회 전반기라면 언제까지겠습니까? 20대 국회 전반기라면 올해 내년이 전반기입니다. 즉 내년 전까지, 대선 전까지 개헌 문제를 끝을 내자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 다수의 입장이 이 개헌 문제를 내년 대선 전에 처리하고 바뀐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든지 하자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정세균 원장,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개헌을 찬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가량이 개헌에 공감한다라고 여론조사가 때맞춰 발표되면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순수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청와대는 지금 특별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지만은 홍문종이 원하고 최경환이 원하고 정종섭이 원하는데 청와대 입장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매우 상식적인 추측입니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치인 몇 명의 개헌 논의는 필패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생 경제 논의가 우선이고 이 정치인들을 몇 명이 개헌을 갖다가 주도해 가는 것은 제대로 되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자, 정의석 원내대표는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은 정치인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과거의 예를 볼 때 필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패한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치인 몇 명이 논의할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논의하자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관망하고 있고, 예년과는 다르게 개헌 논의를 하지 마라, 이 개헌이 경제 문제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산술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 이상이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는데요. 자, 박 대통령의 반대가 명확하게 있다면 새누리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지만은, 현재와 같이 관망하면서 친박과 비박이 공통으로 개헌 논의에 앞장서고 국민의당이 가세하고 또 더민주당의 의원 중에서 30-40명이 가세할 경우에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이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언론이나 국민들 다수는 유승민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했다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 유승민 의원 복당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그건 뭐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은 새누리당이라는 지금 저 끝이 보이는 당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 문제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대통령 직접 선출이라는 이 부분을 위협하는 개헌 문제를 같은 비중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승민 복당 문제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어제 제가 개헌 문제를 반대하는 이 아이템을 2개 방송하고 유승민 복당을 하나 했는데 유승민 문제에 대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개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끌고 가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개헌을 하자고 하면 그냥 개헌을 해야 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제 주변에 수많은 보수 세력, 본인이 애국 보수라고, 아스팔트 보수라고, 한마디로 타고날 때부터 뼛속까지 보수라고 하면서 이 보수 운동에 앞장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개헌 논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보수 세력을 제가 별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왜 보수가 개헌을 반대해야 되느냐? 저는 보수고 진보고 관계없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렇게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쏙셈의 자락을 분명히 깔고 개헌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정도는 조금만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마치 87년 헌법체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시점과 맞지 않아서 현재의 시각에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믿습니까? 30년이 되면 시대 정신이 바뀝니까? 40년이 되면 안 바뀌고 50년이 되면 안 바뀌고 20년이 되면 안 바뀝니까? 전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 또 4년 중임제 개헌은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내각제도 아닌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것이라고 대략은 다 눈치를 채면서도요. 전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마치 헌법체제가 현행 헌법체제가 바뀌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서 경제나 사회, 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뻥을 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의 또 정치 주변의 브로커들 또 여론조사회사들 언론들이 개헌에 대해서 바람 잡는 부분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묵시적 합의와 전제 하에서 여야에서 언론에서 사회지도청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실세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그 다음에 장관들은 전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야가 구분이 없이 의석수에 따라서 장관 자리를 나누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매우 큰 게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북과 생존을 놓고 대결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남한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되어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외치를 담당해요. 그게 대통령입니까? 껍데기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장명 총리는 수도원으로 피신하여 며칠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제대로 중심이나 있었습니까? 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 왜 주요 언론들이 그리고 지금 왜 정경련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언급한 이런 기관들은 전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대통령 한 명보다는 가끔 가다가 이번에 롯데같이 수사를 하고 재벌 총수를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는 또 언론사에 대해서 대언론 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광고도 따고 세를 넓혀가게끔 협조해 주지 않는 그런 대통령제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강력한 정치 지도자보다는 권력이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서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 실세 총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허세 총리, 그리고 장관들도 권력을 전부 나누어 가지는 여야 구분도 모호한 이런 체제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서 로비로 이렇게 커넥션을 통해서 국가를 주무르기는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이해관계에 기반한 이원 집정부제 선호가 하나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원 집정부제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안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군을 통솔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합니까? 총리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한다고 해놨다고 정말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에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까? 그래, 국민들은 기껏해야 아무런 힘도 없는 외국에 방문이나 다니고 외국 손님 오면 접대나 하는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뽑아서 그래, 그러려고 87년에 80년대에 그렇게 길거리로 나가서 체류탄을 먹고 마시면서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 국민의 손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뽑는 부분을 사실상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를 뽑도록 만들고 정말 각 분야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국회에서 저들끼리 뽑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한마디로 국민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쟁취한 대통령 선출 권한을 없애버리는 이런 제도를 이걸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보를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시스템을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가 나쁘다고도 안 봅니다. 자, 대통령 잘못 뽑았을 때 현역 대통령이 한국에는 어지간하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2번을 해서 8년까지 해버린다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입만 열면 종북 척결, 보수, 안보, 애국 등을 외치는 사람이 왜 지금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저토록 입을 다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 아스팔트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서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도 있고 국정원을 해체해버릴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릴 수도 있고
또다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국방 예산이 더더욱이 도둑질 해먹기 쉽게 될 수도 있고, 제2롯데월드같이 성남 비행장을 마음대로 털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로비로 진행될 수 있고, 방산부패가 더욱더 판을 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원칙적인 대처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통진당과 같은 정당이 판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으면서 한마디로 다당제화되어 가면서 대한민국의 종북의 숙주들이 국회 원내로 침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연립 정부에 참가해서 장관 자리도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친박이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가 침묵을 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애국 보수입니까? 저는 몇몇 저를 상습적으로 안티하는 직업군들이, 저를 음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브로커들이 저보고 위장 보수라고 하면서 입증하겠다 어쩐다.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무슨 재벌 앞잡이다. 정말 기가 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장 보수가 국가 안보 때문에 친박도 비박도 여권 전부가 청와대도 침묵하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안보를 이유로 나서서 싸우겠습니까? 자, 제가 위장 보수면요, 진성 보수들이 나서서 제대로 이원 집정부제 반대 투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보고 위장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에게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오락으로 보입니까? 게임으로 보입니까? 유승민 욕하고 기붕석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박원순 욕하고 안철수 욕하고 이런데 그렇게 계급품을 무시는 분들이 왜 그 반의 반이라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흥분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로 재미없는 문제입니까? 정치가 오락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저는요, 이렇게 되어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 안 할까 하다가요, 어젯밤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정신이 있는 국민들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어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개헌을 반대하고 대통령 입장은 뭔가 하고 물었는데, 그것보다 유승민이 복당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많이 시청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읽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이게 옳은 세상인가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국민들의 무지와 한마디로 정치를 무슨 게임이나 오락이나 흥미나 연예인들 가십으로 하는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가는 국민들이 다 치러야 됩니다. 87년에 그렇게 싸워서 얻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는 국회의원들과 권력을 연장하고 싶은 세력들 때문에 그냥 국민들 스스로 반간하면서 정치인들에게 헌납하고 싶으십니까? 자,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예국 안보, 종북 척결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왜 개헌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개헌하고 이원 집정부제하고 안보는 별개라고 보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